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또, 예정에는 없었는데, 반철산주의 그 역겨움에 대해 가지고 내가 두 번째 이야기하고 아마 오늘 또 난리가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제 얘기하면서 당연히 좀 난리가 날 거다. 어느 정도 결과는 예측이 됐거든. 예측했는데, 생각보다 더 심한 거야. 그래서 나도 느끼는 게, 더 심해지고 있구나, 요새는. 그런 걸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반출생주의라는 게, 내가 늘상 말하는 게, 남자한테는 패배의식이 많이 내 있고, 여자한테는 피해의식이 많이 내 있다고 얘기하잖아. 근데, 이거랑도 되게 잘 맞물릴 수 있는 구조거든. 반출산주의 자체가, 그 사상 자체가. 그래가지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왜 이게 역겨운 생각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와중에 좋은 얘기도 있었어. 뭔가 인생을 그래도 한 번이라도 뭔가를 좀 열심히 해서 이뤄봐라. 그러면 되게 준내 재밌다라는 좋은 댓글도 있었지만, 주로 맨 위에 있는 건 염세적인 댓글들이 주류였지. 그리고 나는 한편으로는 이게 좀 싫은 게, 제 유튜브 이때까지 하면서 인펠당한 애들이 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애들이, 항상 되게 죗같은 댓글만 있으면 그걸 맨날 꾹꾹 눌려서 위로 올려, 걔네들이. 그래서 옛날에 아프리카는 블랙을 당하잖아. 그러면 그 채널을 자체를 못 봐. 영상도 못 보고 채널도 못 보는데 유튜브는 안 그렇단 말이야. 나 이게 조금 좀 변했으면 좋겠어, 그게. 그러다 보니까 댓글도 보면 이제 조금 더 이제 안 좋은 쪽으로 과장돼서 보이게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게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반대로 그런 반출산주의자들을 내가 볼 때 좀 약간 이율배반적인 부분들도 좀 많이 보였던 것 같아. 그래갖고 결국엔 반출산주의라는 게 쉽게 말하자면 이제 부존재가 그게 가장 짱짱맨이다라는 요런 거잖아. 요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런 게 제3자에게, 그러니까 이거 누가 쓴 댓글이야. 되게 고상하게 썼어. 제3자에게 동의 없는 비가역적 강제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의식이다. 이렇게. 제3자에게 동의 없이 묻는 비가역적인 문제. 참 이제 진짜 더럽게 어렵게 단어 쓴다. 그지? 그렇게 쓰는 건데, 그것이 정당한가라고 하는데, 근데 나는 이런 것들을 보고 느꼈던 게, 그게 생각나더라고. 성경에서도 보면 가장 파괴적인 것들은 가장 아름답고 달콤한 언어로 온다고 하거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역사가 또 그걸 증명하고 있잖아. 첫 번째 가장 달콤한 단어로 다가왔던 건 뭐였냐면 이제 그게 평등이었지, 그지? 공산주의였지, 그지? 그리고 공산주의를 선택한 나라는 하나같이 다 병신이 되고 수천만 명이 죽어나갔잖아, 그지? 기본이 공산주의 때문에 죽어나간 사람이 한 수천만이 아니라 거의 몇 억 단위까지 될걸? 진짜 마오쩌둥이랑 스탈린만 합쳐도 이게 몇 억 명이야. 한 1억 가까이 되지 않을까? 한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근데 결국엔 공산주의도 맨 처음엔 평등이란 되게 아름다운 단어로 왔잖아, 그치? 노동자들, 그리고 프롤레티아 레볼루션 이렇게 해갖고 왔고, 지금의 PC주의도 똑같잖아. 정치적인 올바름이다, 비건이다, 채식주의다, 아니면 파미니즘이다, 이런 것도 여성인권, 자여인권, 남녀평등 이런 단어로 오는데, 근데 결국엔 이런 것들이 세상을 굉장히 파괴를 시켰잖아. 나는 이 반출산주의도 이거랑 똑같다고 생각해. 그 괴를 같이 한다는 거야. 그래도 공통점은 듣기에는 되게 그럴싸하게 아름다워 보여. 그리고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마치 뭔가 높은 인격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가지고 사는데, 근데 문제는 사람이 사는 인생이 다 고만고만합니다. 근데 그런 고만고만한 사람들의 인생에 고결한 사상을 앞세우고 그런 뭔가 도덕으로 정신무장하고, 이 결과의 끝은 항상 안 좋게 끝나게 되는 거지. 안 좋게 끝나기보다는 보통 이제 파괴와 파멸로 끝나게 된 경우가 굉장히 많았잖아, 실제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감정에 호소한다는 이상한 댓글도 있는데, 근데 얘는 나보고 감정에 호소한다고 말한 애가 댓글을 이렇게 달았더라고. 소크라테스를 깐다고? 너보다는 이름 있는 세계가 인정하는 철학가자 어반 새끼라고. 근데 소크라테스 얘기한 적 없다고. 소피클레스라고, 이 병신아, 씨. 그래서, 야, 얘는 찾아가지고 내 차단 먹여야겠다, 이 성우 얘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화가 안 되는 애, 성우는. 그래서 결국엔 이제 이런 것들이 나는 보기에 약간 파미니즘과 이런 거랑 좀 비슷하다고 느낀 것 같아. 그리고 반출생주의는 이미 세상을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내가 이율배반적이다라고 느꼈던 거는, 엊그제도 제 라방에 와가지고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저는 어반이 형 얘기가 되게 좋다고. 특히 내 구독자들이 내가 좋아하는 얘기는 그거야. 내가 이제 여자들을 좀 신랄하게 까고 있긴 있지만, 근데 그 이유가 뭐야? 세상을 구성하는 절대 다수의 사람은 평범한 사람들이다라는 얘기, 이 얘기를 되게 좋아하더라고, 사람들이 되게. 그거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인생을 짓밟아온 결과가 지금의 대한민국이다. 내가 이 이야기하면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요즘 들어서는 그냥 열심히 살고 사람이 일을 성실하게 하고 나쁜 짓 안 하고, 그러면 사람이 그거면 됐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거 되게 좋아하잖아.
근데 내가 지금 하는 것들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 사회, 전통적인 사회나 이런 것들을 파괴하려는 것들이 있지, 사상적으로. 지금의 여성들을 자체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여성들의 썩은 생각을 비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전통사회의 유지를 완전히 박살내려는 그런 사상은 사장시킨 게 맞다. 그렇기 때문에 비판하는 거고, 그리고 반출생주의는 이거랑도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어. 정확히 보면 더 잔인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안 좋은 거는 빨리 전염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 안 좋은 건 되게 빨리 전염이 되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그런 예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반출생주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거든. 그 네이트판이나 이런데 파리국 보면 실제로 애들이 엄마한테 화를 냅니다. 따집니다. 왜 따져? 진짜 이렇게 얘기해. 반출생주처럼 왜 내 동의 없이 날 낳았냐고. 이런 문제를 실제로 만들고 있어. 반출생주의라는 게. 그러니까, 동의 없는, 뭐, 비가역적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문제시다라겠는데, 이런 것들을 개개인이 그냥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거대한 이데올로기로 만들어가지고, 결국에는 이 세상에 퍼뜨리게 되면 이 사회는 혼란이 오게 되거든, 사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밟지 못해갖고 지금까지 인류에는 얼마나 많은 그런 재앙들이 일어났어, 진짜. 방금 말했던 프롤레티아 레볼루션부터 지금 PC도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에. 그러니까 여러분 태국에 가면 한 반에 한 50명 정도 남자애가 있다, 남거라고 치자. 그러면 그 중에 10명 넘게 이미 여자가 돼 있어, 고등학생쯤이 되면. 근데 태국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복잡한 문제긴 해. 그게 생존이라는 데 이어지는 문제거든. 그러니까 태국에는 살기 위해서 여자가 된 애들도 되게 많아요, 실제로. 남자로 태어나서 빡세 빠지게 이러면서 한 5, 60번인데 그냥 관광객들한테 그냥 한번 이게 잘 빨아주고 살고 막 그러잖아. 그러면 돈을 훨씬 많이 버니까 그래서 여자가 된 애들이 있어, 실제로. 실제로 그런 사람이 제법 많다니까. 근데 미국은 그게 더 치명적으로 오게 된 게 지금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어떻게 됐어. 솔직히 트럼프도 나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 병신 같다 생각하는데 세상엔 두 가지의 속물밖에 없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말이 됐잖아. 근데 지금 미국 같은 데도 고등학생 애를 보내면 애가 여자가 돼 있대. 왜? 그 망할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게 그게 왜 정치적 올바름인지 모르겠어. 내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내가 여자가 된다. 실제로 그래가지고 미국도 지금 보면 이제 여자가 돼 있어. 애들 학교 보내놨는데 그 사상에 물들어가고 애가 여자가 돼 있단 말이야. 결국에는 가정을 파괴시키는 거야. 이게 가정을 파괴시키는 행동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제 친구가, 딸이 이제 중학생이 올라가는데 애가 되게 착해. 그러면 아빠한테 막 마사지 해달라고 하면 아빠가 막 마사지 해줘. 그런데 나한테 그 얘기를 했어. 어느 날, 난 우리 딸이 너무 이쁘고 너무 착하고 너무 순둥순둥해서 걱정이 된다. 그래? 근데도 뭐, 그렇게 뭐, 그래도 결국에는 고통을 겪으면서 이제 뭐, 나름 이제 큰 게 인간의 인생 아니겠나. 난 늘상 말한데. 근데, 그래, 맞다. 네 말도 맞는데. 근데 얘가 나중에 학교 가갖고, 파미니즘 이런 거 배워갖고, 그래가지고, 나보고 이제 한냄충 이렇게 한다고 내가 생각만 해도 내가 진짜 자살이 하고 싶더라. 그 얘기를 나한테 하는 거야. 지금 말했던 반출생주의 저런 것도 지금 이제 지금 이미 이데올로기화가 되고 있잖아. 그리고 방금 전 말했잖아. 실제로 지금 가정을 박살내고 있습니다, 저게. 가정을 박살내고 있다고. 멀쩡한 가정을 갖고. 아빠, 왜 허락 없이 날 낳았어요? 왜 허락 없이 날 낳았어? 즐긴 건 아빠랑 엄마잖아. 이런 식으로 다가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똑같은 거야. 나는 그런 뭔가 이제 전통적인 사회나 규범에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반대 방향으로 달리는 그런 사상이나 이런 걸 있으면 난 이런 것들을 비판할 수밖에 없고 그 와중에는 그러더라. 내가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사상을 파괴하는 건 폭력 아닌가요? 댓글들 봐봐. 골 때린 거 겁나 많아 진짜. 너무 많더라고. 근데 결국에는 여기에 대해서 난 가장 이율배반적인 게 여러분이란 거지. 여러분들은 내가 늘상 얘기하는 것들, 세상을 구성한 건 절대 다수의 평범한 사람이다. 그리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 비웃지 마라. 그러면 그걸 그렇게 좋아하고 위안을 얻어 가잖아, 여러분들은. 그것도 마찬가지야. 평범하게 살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짓밟아서는 안 된단 말이야. 물론 한 번씩 웃기긴 해.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봤자 지금 위에서 그걸 짓밟고 있잖아. 공중파 미디어에서. 공중파 윗물이 가장 중요한데, 기직물리가 미디어는 내가 기준금리라고 얘기하잖아. 거기서 얘기하고 있고 내가 이걸 얘기한 것도 웃기긴 웃긴데 근데 결국엔 여러분들은 내 이야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위로가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동조하면서 왜 결국엔 남의 멀쩡한 가정을 파괴시킬 수 있는 차라리 햇냄충이 더 인간적이라고 느껴지지 않아? 애가 와가지고 항상 말하잖아. 아이들 때는요 여러분 특히나 안 좋은 거에 전염되기가 쉬워요 진짜. 그리고 안 좋은 건 원래 빨리 전염된단 말이야. 결국에 와가지고 그 반출생주의가 이제 또 고결하다는 명분까지 있어. 그래 낳지 않는 것이 그게 부존재라는 게 가장 행복한 거다. 애들이 그걸 주입받아 와갖고 그 중엔 진짜로 죽는 애들도 있을걸 실제로. 부존재가 행복한 거면 죽는 게 낫지 않을까? 가는 애들도 있을 거야. 그리고 그것도 열받아.
그러니까 그러면 그 댓글도 있었거든. 반출생주의자들은 왜 먼저 스스로 죽어갖고 그 삶의 부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건데 라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반출생주의자들은 고통을 치료하는데 죽는 건 가장 큰 고통 아니냐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말이 그거야. 그 죽는 게 무서워서 그래서 살아간다면 어차피 살기로 마음 먹었잖아. 그러면 좀 재밌게 살라고. 그게 된다니까. 나도 굉장히 비관론적이고 염세론적인 적이 있었어. 근데 재밌게 살아야지 웃으면서 살려고 이게 된다니까. 야, 그게 내가 말하잖아. 그래서 내가 28에 깨달았던 인생 깨달음이, 인생이란 건 열라면 먹으면서 키샤이노보다 딸다리 맞춰도 행복하구나. 씨발, 개꿀인데? 키샤이한테 조금 미안해. 내가 그 DVD를 사준 게 맞긴 맞는데, 공짜로 보고 딸 쳐서 미안해. 그런 게 있는데, 근데 결국에는 어줍지 않은 자기들이 가장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가장 아름다운 말로 가장 파괴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지. 이 반출산주의라는 게. 개개인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고 뭔가 아이들에게 조금 더 울타리 역할을 하기가 힘들 것 같다. 그래서 낫지 않겠다. 요거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개개인의 선택이야. 근데 이런 것들이 거대한 이데올로기가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전통적인 사회를 박살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비판받아서 마땅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여튼간에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람들이 뭐 자꾸 감정에 호소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반출산주의는 한 번도 논파된 적이 없다고 하는데 내가 얘기하는 게 감정에 호소한 것처럼 보여요. 되게 심플하잖아. 기존의 전통적인 사회의 그런 규범이나 뭐 중요한 생각, 사상 이런 것들을 박살내고 반대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이게 사회적으로 사장을 시키는 게 맞다. 저는 그런 주의고 지금까지 똑같은 관점에서 얘기를 해서 이때까지 내가 했던 그 모든 얘기가 다 똑같단 말이야. 물론 안타까운 건 있지.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저 위에 미디어에서는 이제 오히려 그런 것들을 동조하고 방조하고 있잖아. 그지? 공조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한데. 근데 한편으로는 뭔가 되게 데칼코마니처럼 똑같다라는 느낌이 느껴졌어. 뭐가 데칼코마니처럼 느껴졌냐면 내가 방금 전 말했던 내가 오마르 영상 중에서 가장 역겹다고 느낀 게 애나치 마세요였거든. 막 애는 엄마의 몸을 파먹힌다면서 출산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역겨운 가장 죗 같은 것만 다 나열해 놓고 마지막에 그래도 날 사람 날 거잖아요 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오마르가 마지막에 그 얘기를 했거든.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켜보라고. 결국엔 누가 여러분의 인생을 위협하냐고.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협하지 않냐고. 나는 그 구조를 붙는 순간 오마르가 자기가 자기한테 하는 얘기라고 느꼈거든. 그래. 오마르가 자기가 자기 입으로 그걸 증명하고 있구나. 사회를 박살내고 있구나.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걸 내가 그대로 느꼈단 말이야. 레드필 때도 똑같았어. 레드필도 말은 되게 거창해. 어바니 형, 레드필은요, 그 남자가 거듭나자는 이론이에요. 그래, 다들 알고 있지. 다들 알고 있어. 근데 내 레드필의 논조라는 게 내가 어둡다고 비판했다고 걔네들 1년 동안 와서 나한테 랄지 광발을 들었단 말이야. 그지? 근데 그게 또 빰이랑 똑같아. 빰이도 똑같잖아. 그지? 남녀평등 얼마나 좋아. 난 평등하면 평등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처맞고 난 그런 주의잖아. 근데 하는 건 정반대잖아. 마찬가지로 반출산주의 여러분 내 유튜브 가서 댓글 보고 와봐. 그게 뭐 진짜 고결한 행동처럼 얘기하지만 거기 달린 댓글들을 보게 되잖아. 그러면 하나는 확실해. 얘네들은 애를 안 낳는 게 맞다. 그거는 확실하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이거는 뭐 부정할 수가 없네. 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뭐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근데 그런 것들을 자꾸 바깥으로 이데올로기화 해가지고 남의 멀쩡한 가정을 박살내려고 하지 말자고. 우리가 그리고 그걸 떠나가지고 그냥 여러분 인생 좀 재밌게 살아. 그 댓글 중에 또 그것도 있더라. 야, 옛날에 네팔도 그렇게 힘든데도 남들하고 비교 안 하고 사니까 행복도 되게 높지 않았냐. 그래, 그런 거 신경 끄고 여러분 인생 살라니까. 그럼 재밌다니까. 진짜 열심히 하면 재밌어요 여러분. 진짜 내가 몇 번을 얘기해. 그러니까 아무쪼록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런 흑사병 같은 거 퍼뜨리지 말고, 물론 퍼뜨리고 싶은 거 이해가 돼. 내가 한번 여러분 솔직한 마음 말해볼까? 여러분 솔직한 마음 중에서 그게 진짜 엄청난 정의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런 게 뭐 엄청난 부존재가 뭐 허락받지 않는 출산이고 걸 떠나가지고 사실은 그냥 이 사상에 동조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내가 확실해서 말씀인 게 그냥 줏대 쓰며 하는 거야. 그냥 줏대 쓰며 하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그러면 차라리 거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하면 오히려 조금 더 애잔하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 그래서 그거를 솔직하게 말했던 사람이 옛날에 그 법륜손이 인터뷰에 나왔던 적이 내 기억이 있거든. 그래서 너무 솔직해가지고 그냥 웃고 넘어간 적이 있었는데, 근데 이 사상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주 이상한 사상인 것 같아.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한 대로 그냥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면서 여러분 인생에서 행복함을 느끼게 되잖아. 그러면 이게 뒤집어지는 거 아니야. 부존재가 낫다 해서 태어나는 게 낫다로 바뀔 수 있는 문제잖아, 이게. 그러니까,
아니, 나 이런 이론이 어디 있냐고. 여러분들이 이게, 그래, 삶은 원래 고통이야, 원래 고통이야. 인생은 고통이야, 몰랐어. 근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고 내가 말한 대로, 그냥 소시민으로서 이렇게 살면서 인생의 소소한 행복을 느끼고, 뭐 하다못해 뭐, 지금 넷플릭스 하나 보거나 아니면 뭐 극장판 레제, 뭐 체인소맨 보면서, 와, 이 인생 재밌네라고 말하면서 여러분들이, 와, 그래도 인생은 행복하구나라고 느끼는 순간에, 이 사상 자체는 뒤집어지는 구조잖아, 사실. 부존재가, 이거 개꾸르냐는데 아니네, 뒤집어지는 이론이잖아, 이게 사실. 그러니까 이런 게 어딨냐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부디 여러분들의 이 이론이 있지. 그럼 부존재가 낫다. 허락받지 않는 뭐 비가역적인 관계가 문제가 있다. 이걸 떠나가지고 그냥 여러분부터 열심히 살아가지고 여러분부터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각도 변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비출산주의라는 건 필연적으로 여러분들이 인생이 그래도 인생이라는 게 행복하다, 좋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순간에 파괴되는 이런 아주 나약한 이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떡하면 오늘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내가 덧글 안 볼 거다, 알았지? 덧글 안 볼 거고, 나 저녁 되면 이제, 나 술 마시기로 해서, 오늘 TDTT랑 술 마시기로 했으니까, 다들 안주 준비해갖고, 오늘 9시쯤에 할 것 같거든. 안주 준비해서 술이나 먹고, 좀 좋은 얘기 좀 합시다. 좋은 얘기. 차라리 들어서 햇녀욕을 해라. 햇녀욕이 차라리 낫다, 그게. 차라리 그게, 보면 그래도 햇녀욕은 그래도 뭔가 좀 이게 재미라도 있지. 이거는 재미도 없고, 진짜. 아유, 그냥 그래. 그래가지고, 어쨌든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다들, 명절 잘 보내시고, 나중에 또 저녁에 볼 사람들은 또 저녁에 한잔 하시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땡큐!